네, 안녕하세요. 무형글로벌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제가 여기의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낭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원래는 한 35만원, 40만원 정도 돼야 되는 컨디션인데 지금은 25만원만 주고 있고요. 옛날에는 25만원 주고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. 한 달에 월세를 기준으로요. 그런데 지금은 25만원 주면요, 지금 좀 아파트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큰 아파트도 25만원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많고 25만원 주면 고를 수 있는 데가 많았어요. 그런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0만원, 80만원 정도까지 했었고요. 좀 아파트가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거의 60만원 정도, 혼자 사는 컨디션도 60만원 정도 했는데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한 25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 최저의 가격이 30만원, 35만원인데 요즘에는 한 15만원짜리 정도도 옛날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 여기 와서 방을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방을 구할 때는요,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. 보증금이 상당히 적습니다.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거죠. 보통 보증금은 한 달치의 보증금을 줍니다. 방을 구할 때는요. 그러니까 살 집을 구하거나 방을 구할 때는 한 달치의 보증금을 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또 많은 보증금을 내게 되면 물론 이익도 있지만 손해되는 부분들도 있죠. 보증금은 내가 있으려고 하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그 보증금은 잃어버리게 됩니다.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주인들한테 잘 얘기를 하고 내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옵션을 걸어 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6개월은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하겠다. 그럼 보증금 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집주인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이제 내가 옵션을 걸어 놓으면 보증금을 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적게 됩니다. 그리고 처음 와서는요, 이 기간을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1년씩 옛날에는 계약도 많이 했는데요.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6개월이나 또는 3개월 또는 이제 페이는 돈을 내는 거는 한 달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제 그걸 자기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. 안 된다고 하는 집주인들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옛날에 제가 1년 전에도 제가 저 한 달씩 내겠다라고 하니까 한 달씩 내도 된다. 근데 너의 계약 기간은 3개월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좀 3개월 이전에 나오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얘기해 달라 라고, 그때는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월세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월 단위로 페이하는 기준이고 하니까 특히 처음에 오셔서 방을 구하실 때는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컨디션이 진짜 내가 살아가기에 괜찮은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집은요, 엄청 중요합니다. 여기서. 그래서 여기에서 살기 좋은 집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내가 장기 계약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챙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, 이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비가 안 올 때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조금 구석진 데나 이런데 곰팡이가 폈는지 안 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여기는 좋은 아파트도 또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바로 위층이 옥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방수가 철저히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비가 막 흘러 넘쳐나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. 비가 또 여기는 자주 오는 나라입니다.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새는 집은 정말 오래 못 있습니다.
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런 약간 곰팡이 피고 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데,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곰팡이 피고 비가 계속 새고 하는 집들을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다.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이 어느 정도 이 비가 들어오게 되는 것, 그러니까 창문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것은 비가 좀 태풍이나 뭐 이렇게 그런 바람을 동반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는 이 창호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비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.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됩니다. 제가 사는 집도 비가 새지는 않는데 저번에 태풍이 좀 많았었거든요. 태풍 올 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비들은 좋은 아파트도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시스템 창호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벽 사이로나 아니면 천장을 통해서 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환기인데요. 환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. 보통 이제 베트남의 집들을 보면 좁고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좁고 긴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창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한쪽 방향으로만 창문이 나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집들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. 일단 이제 방을 보러 가셨을 때도 좀 꼼꼼하게 이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구석구석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환기이고요. 물론 여기는 이제 더운 나라라서 뭐 이렇게 그 햇볕이 잘 들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게 햇볕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곰팡이들이 또 많이 피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힘든 점들을 겪지 않으시려면 환기가 잘 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. 여기도 제가 사는 집도 제가 여기에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문이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창문도 여기의 컨디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 좀 많은 편입니다, 창문이. 그래서 그 집을 골랐고요.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. 창문이 크고 환기가 잘 되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왜냐면 길쭉한 형태의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을 고르셔야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이웃의 소음 여부입니다. 소음 여부. 그게 이제 체크가 쉽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이제 조금 자주 가보시거나 해서, 또는 저녁에, 특히 저녁에 가보셔서 여기의 소음이 들리나 안 들리나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그 옆에 뭔가의 시설이 있잖아요. 내가 사는 곳 옆에 가라오케가 있다든지, 내가 사는 곳 옆에 큰 식당이 있다든지 하면은 소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디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. 여기는 그런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. 소음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없습니다. 밤에 막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식당이나 가라오케 같은 것들이 유흥시설이 옆에 있다 그러면 소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, 큰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.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오래 못 살고 딴 곳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, 주인과 같이 사는지의 여부입니다. 큰 아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, 그죠? 큰 아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, 조그만한 이런 아파트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의 집을 구할 때 또는 방을 구할 때는요, 주인과 같이 사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주인과 같이 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의 처지를 잘 알면 불편함을 좀 피할 수는 있는데요. 그런데 주인과 같이 살게 되면 주인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주인이 아주 친절하다거나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주인과 같이 살면 일단 사람을, 내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. 할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. 뭐 좋은 점도 있겠죠. 뭐 이래 즉각 내가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는 즉각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있고, 또 이 사람들을 또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는데, 그런데 조금
내가 혼자 살기 조금 조용한 공간을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인과 같이 사는 집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. 또 이제 밤늦게 또 출입을 할 때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시내에 살 때 주인과 같이 살았는데요. 주인이 상당히 괜찮았어요. 좋았는데 제가 일을 하고 그때 가이드 일을 할 땐 새벽에 집에 올 때도 있었어요. 새벽에 올 때 문을 잠가 놓습니다. 안쪽으로 걸어 놓습니다. 도둑이 있을까봐.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게 한국 정서로는 맞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 문을 안에서 그런 거는 내가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원래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밤에는 이중 잠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르면 또 깨서 열어주기는 합니다. 그런데 사람이 깊이 잠들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야 되잖아요. 그게 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아줌마는 불편 없이 내가 초인종을 막 여러 번 누르고 이렇게 부르고 해서 깨워서 열어주는 거 웃으면서 잘 열어줍니다. 왜냐면 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런데 내가 불편하더라고요. 내가 그 초인종을 부르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남을 조금 피해를 준다거나 불편함을 주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오거나 내가 좀 늦게 다니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싫으신 분들은 주인집과 이렇게 주인과 같이 살지 않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. 약간 이 아파트들도 이제 매니저가 관리하는 아파트, 조금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게 집값이 정말 많이 내린 다낭에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서 무엇을 주의해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른 곳에 사는 여기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이제 집을 고를 때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